여러분은 은퇴를 어떤 순간으로 떠올리시나요? 긴 노동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해방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낯선 시작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순간을 맞이하면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40년 가까이 병원에서 일하다 68세에 은퇴한 한 간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이후 우리 삶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호사는 20대 초반부터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했고 수많은 밤을 서서 버티며 동료들과 함께 응급실을 지켰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늘 긴장과 책임이 뒤따랐고 그만큼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룬 채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남편과 부모님에게 맡기고 본인은 병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나 정년을 맞이했을 때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어라, 고생 많았다며 축하했지만 정작 본인은 낯선 두려움 속에 서 있었습니다. 퇴직 직후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수입이 끊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있었지만 병원 다니며 버는 월급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돈 쓸 시간이 없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 닿았습니다. 건강검진 비용, 약값,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과 취미생활까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고정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인 공허함도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수십 명의 동료와 환자를 마주하다가 하루 종일 집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우울감, 바로 이 간호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다 스스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병원 시절 늘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에 나가 몇 시간씩 앉아 글을 썼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감각을 다시 찾았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의미를 되찾는 도구가 되었고 봉사활동은 그가 느끼던 고립감을 줄여주었습니다. 병원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나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례는 은퇴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려줍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끊기는 순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심리적 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 오랜 기간 몸담은 직장을 떠나면서 자신을 규정해주던 정체성을 잃을 때 깊은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결국 은퇴 이후 삶의 어려움은 재정, 심리, 사회적 세 가지가 동시에 얽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정적으로는 은퇴 직후 일정한 소득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기본이고 가능하다면 소규모라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 수익 배당 혹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까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심리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감은 누구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봉사활동, 배움의 기회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자존감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떠난 순간 인간관계가 끊기면 은퇴 후 외로움은 곧바로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은퇴 전후로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와 꾸준히 관계를 맺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작은 모임, 동호회 활동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간호사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은퇴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병원을 떠난 후 68세에야 삶이 시작됐다고 말한 그는 늦게나마 자신만의 시간을 찾았기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된 은퇴는 불안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은퇴를 앞둔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를 맞이한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하는 만큼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처음 느낀 건 해방감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40년 가까이 일했거든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환자들 돌보느라 늘 뛰어다니고 동료들과 교대하며 밤낮 없이 일했죠. 그 속에서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다가오고 환송회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조용해진 겁니다. 매일 아침 울리던 알람이 멈추자 마음은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지? 누가 나를 불러줄까? 이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참 안 가요. 드라마를 켜놓고 하루를 보내도 재미가 없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군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병원 다닐 때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으니 지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다니던 직장이 사라지고 월급 봉투가 끊기니 그동안 잊고 있던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는 물론이고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니까 병원 다니는 비용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가끔은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은데 제 형편을 생각하면 쉽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큰 불안은 소득이 끊기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외로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동료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늘 제 옆에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먼저 은퇴해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 자식들은 각자 생활에 바빠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잠시 활기가 돌지만 이내 떠나고 나면 더 큰 적막이 밀려왔습니다. 전화기만 붙잡고 과거의 동료들에게 연락해볼까 하다가도 바쁘단 말이 돌아올까봐 주저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사람 소리가 그리워서 시장에 일부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괜히 물건 하나라도 사고 가게 주인과 몇 마디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나아지곤 했습니다. 건강은 은퇴 후 더 큰 숙제가 됐습니다. 일할 때는 힘들어도 움직이니 몸이 버텼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 더 약해지더군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예전 같으면 참고 뛰어다녔을 텐데 지금은 작은 통증에도 겁이 납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기분도 가라앉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결국 동네 공원에 매일 나가 천천히 걷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햇볕을 쬐고 사람들 구경을 하니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운동이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족 관계도 새로운 고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병원에서 일하느라 집안일 대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 남편과 자꾸 부딪히게 되더군요. 사소한 문제에도 서로 예민해졌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냐 하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도 예전처럼 자주 못 보니 관계가 멀어진 듯 느껴졌습니다. 가족에게조차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대는 것만큼 가족들도 나에게 기대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내가 내 삶을 새롭게 채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나가 책을 읽고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간호하기만 했지. 제 이야기를 글로 써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제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대화도 늘어나니 외로움이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이 저절로 오진 않더군요. 준비하지 않으면 공허와 불안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살아보니 세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첫째는 최소한의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겁니다. 연금이든 작은 일거리든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생활이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산책이라도 꾸준히 해야 하고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만 바라보다가는 실망할 수 있으니 친구든 동호회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게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떠난 68세에 비로소 제 삶이 시작됐다는 걸요. 그동안 남을 위해 바치기만 했던 시간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은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돈이든 마음이든 관계든 조금이라도 미리 다져둔다면
은퇴는 공허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기 전에 여러분은 더 일찍 준비해서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